세상은 지금 한국의 하늘을 주목하고 있다. 전투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주인공, 바로 KF-21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수직 이착륙 기술을 손에 넣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술렁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반응한 건 중국이었다. 제발 그만해라는 외침이 온라인을 뒤덮었고,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다. 그만큼 이번 기술이 중국에 주는 압박감이 엄청났다는 뜻이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는 것조차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 이후 한국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제는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로 부상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수직 이착륙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영역이다. 미국의 F-35B, 영국의 해리어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이들의 뒤를 잇고 있다는 사실은 군사 균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KF-21 수직 이착륙형 개발은 단순한 실험 수준이 아니다. 이미 시뮬레이션과 설계 단계에서 현실화 가능한 수준으로 진입했으며 특정 부품과 구조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특히 엔진 출력 제어, 노즐 회전 각도, 그리고 기체 균형 제어 기술이 핵심이라고 한다. 이러한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난이도가 극도로 높은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를 단기간에 구현할 수 있었다는 점이 충격을 준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연구가 미국의 기술 이전 없이 오롯이 한국 기술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방산 기술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해왔던 한국이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전략적 독립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위협이다. 특히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공중전력 균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은 조심스럽지만 자부심 어린 어조로 이 소식을 전했다. 한국형 VTOL 전투기 현실화 임박. 단 한 줄의 헤드라인이었지만 그 파장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중국 SNS에서는 한국이 또 우리를 자극한다. 기술력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기술을 조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지만 한국 측에서는 명확히 부인했다. 우리는 독자 개발 중이다. 그 짧은 한마디가 한국 기술진의 자존심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다. 한국은 정말로 수직 이착륙형 전투기를 현실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아시아의 하늘은 어떻게 바뀔까?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기술 주권의 상징이며 한국이 세계 군사 무대에서 선언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다. KF-21 수직 이착륙형의 핵심 기술은 단순히 엔진의 힘으로 수직으로 뜨고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공기역학, 열 제어, 추진 분산 시스템, 그리고 초정밀 균형 알고리즘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벡터 추진 노즐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엔진의 추진 방향을 자유롭게 조정해 비행기 채공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말하자면 하늘 위에서 정지한 채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셈이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연구 수준을 넘어 실제 KF-21 설계 개량 안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후방 노즐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함으로써 엔진의 열 배출과 기체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는 미국의 F-35B가 겪었던 대표적인 기술적 난관이기도 했다. F-35B는 수직 이착륙 시 과도한 열로 인해 활주로 손상, 노즐 내구성 저하, 균형 불안정 등 여러 문제를 겪었는데 한국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세대 냉각 시스템과 신소재 설계를 병행하고 있다. KF-21의 수직 이착륙 버전은 단순히 함재기로 활용되는 개념을 넘어 육상전투 지원용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이나 활주로가 제한된 환경에서의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전략적 섬지역에서 이 전투기가 운용된다면 한국의 공중방어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활주로가 필요 없는 전투기. 바로 그 점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대규모 공군기지를 통해 전투기를 운영하지만 한국은 이제 단 한 대의 수직 이착륙기가 전략 거점을 지킬 수 있는 시대를 열고 있다. 즉, 전쟁의 방식 자체가 변하는 것이다. 고정 활주로 중심의 공군 개념에서 기동성과 분산 운용이 핵심이 되는 새로운 형태로의 진화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 발전이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이다. 한국의 방산 관계자들은 KF-21의 VTOL 개념 설계에 대완벽한 비밀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내부 자료나 시제품 사진조차 거의 공개되지 않았으며 일부 외신에서 보도된 영상은 대부분 초기 개념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만큼 한국 정부와 KAI가 이 기술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중국은 여러 정보 채널을 통해 KF-21 수직이 착륙형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보망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보안 시스템은 과거와 달리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안 철저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강화된 방산 보안 체계가 있다. ADD와 KAI는 연구 인력, 데이터 접근권, 서버 관리, 설계 자료의 외부 반출을 철저히 통제한다. 이는 과거 기술 유출 사건을 반성한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은 기술과 보안을 동시에 지켜내며 세계가 주목하는 완전한 독립형 방산 구조를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KF-21의 수직이 착륙 기술은 단순한 비행 성능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생존과도 직결된 프로젝트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기술의 문을 스스로 열고 있다. 그 문 너머에는 한반도 공군력의 패러다임 전환이 기다리고 있다. KF-21 수직이 착륙형 개발의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2022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내부 연구진 몇 명이 활주로 없는 전투기 운용을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국은 아직 엔진 독자 생산도 완전하지 않은데 수직이 착륙까지?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연구팀은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는다. 그들의 신념은 명확했다. 당시 KAI와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비공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비밀리에 실험 모델을 제작했다. 초기 실험은 모형 비행체 수준이었지만 단 몇 개월 만에 실제 비행 가능성을 검증했다. 추진력 제어, 연료 효율, 균형 제어 시스템 등에서 눈부신 결과가 나오자 국방부는 즉시 프로젝트 확대를 승인했다. 코드명은 보렘 플러스이었다. KF-21의 원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직이 착륙 성능을 부여하는 개념이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한국형 엔진 제어 기술이었다. 기존의 F404 엔진을 기반으로 하지만 추진 방향 제어와 열 분산 구조를 대폭 수정했다. 특히 노즐 벡터링을 90도 회전시키는 메커니즘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완전한 재설계였다. 미국이나 영국의 기술을 참고하긴 했지만 그 이상의 정밀 제어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로써 KF-21은 단순히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기체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정지 비행이 가능한 전투기로 진화했다. KAI 내부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연구를 넘어 한국의 자존심 회복이라고 불렸다. 개발진 중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가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해냈다는 것. 그것이 진짜 혁명입니다. 실제로 KF-21 개발 과정에서 외국 기술 지원 없이 완성된 부품의 비율은 89%를 넘는다. 그만큼 기술 자립도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직이 착륙형의 추진 제어 시스템은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역시 이 프로젝트를 조용히 지원했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차세대 항공추진 기술연구비를 배정했으며 일부 예산은 이미 국책사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이 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2024년 하반기 KAI 연구센터에서는 실제 VTOL 엔진 모듈의 작동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내부적으로 전해졌다. 그 실험 영상은 철저히 보안 등급으로 분류되었고 단 10명 내외의 연구진만이 확인했다. 그중 한 엔지니어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모니터 속에서 기체가 공중에 떠오르는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KF-21은 단순히 보라마에라는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독립 그리고 자존심의 상징이 되었다. 지금 한국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단순히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기체가 아니라 실전 배치를 위한 프로토타입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엔진과 노즐, 제어 알고리즘의 완전 통합이 그 핵심이다. ADD 관계자는
기술은 이미 손에 들어왔다. 남은 건 최적화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감이자 선언이었다. 한국은 이제 단 한 번의 비행으로 세계 군사기술의 중심에 서려 하고 있다. KF-21의 수직이 착륙 기술 소식이 처음 중국에 전해진 것은 한 해외 방산 전문 매체의 보도 때문이었다. 한국 VTOL 기술 독자 개발 착수. 단 4단어의 기사 제목이었지만 중국 내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중국의 주요 포털과 군사 커뮤니티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이건 불가능하다. 한국이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회의론부터 만약 사실이라면 동북아 공중 전력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반응은 엇갈렸지만 분위기는 명백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의 수직이 착륙 기술이 완성될 경우 기존 중국 공군의 전략적 우위가 크게 약화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제-20, 제-31 등 스텔스 전투기를 앞세워 아시아 최강 공군력을 자부해왔다. 하지만 수직이 착륙 기능은 그들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영역이다. 중국 항공법 집단 AVIC도 여러 차례 VTOL 연구를 시도했으나 엔진 출력과 노즐 제어의 한계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 한국이 그 기술을 확보한다면 중국은 기술적으로 뒤처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남중국해와 서해,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항공작전 환경에서 수직이 착륙 전투기의 존재는 전술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활주로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곧 기습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국 군사 매체 한국군사는 이렇게 경고했다. 한국의 VTOL 기술은 단순한 전투기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의 전략 환경을 재편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명백한 위기의식이었다. 중국 내부에서는 또 다른 두려움이 존재한다. 바로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 협력하여 이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다. 만약 한국의 KF-21 VTOL형이 미 해병대나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 운용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해상권이 순식간에 압박을 받게 된다. 실제로 일부 중국 군사 평론가는 한국의 기술 독립은 결국 미국 주도의 새로운 동맹형 전력 체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다. 중국 SNS에서는 냉소와 불안이 동시에 번졌다. 한국이 또 우리를 자극한다. 이젠 모방이 아니라 창조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의 항공공업은 뭐하고 있나? 라며 자국 기술력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침묵이었다. 언론은 KF-21 관련 기사를 삭제하거나 검색어 제한을 걸었고, 관영 매체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불안의 증거였다. 한편 한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응을 냉정히 해석했다.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기술 주권을 확보한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다. 한국이 걸어온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제발 그만해라는 외침은 한국에게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고 있었다. 그들은 더 강한 추진력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불안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만약 KF-21 VTOL형이 실제로 실전에 배치된다면 이는 아시아 전역의 군사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중국은 이미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다. 한국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완벽하게 이 기술을 완성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하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KF-21 수직이 착륙 기술의 진전 소식은 단지 중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방산 관계자들 또한 즉각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미국 내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이 또 한 번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F-35B를 통해 VTOL 기술을 독점적으로 운용해왔지만 동맹국 중에서도 이 기술을 자력으로 개발하는 나라는 없었다. 그런데 한국이 스스로 그 문을 열었다는 사실은 미국에게도 이례적이었다. 미 해군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 잠재력을 과소평가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 KF-21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은 한국이 기술 독립을 이루더라도 그것을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협력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 국방부 산하연구기관 DASP는 한국의 추진 제어 기술 일부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상호 기술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둔 움직임이었다.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다. 일본은 오랫동안 차세대 전투기 F-3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수직이 착륙 기술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언론 요미우리 신문은 KF-21의 기술 진보를 다루며 이렇게 썼다. 한국은 이미 방산 자립의 길로 들어섰다. 이제 일본이 기술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본 내 여론은 두 갈래로 갈렸다. 한쪽은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론. 다른 한쪽은 이대로 가면 일본이 뒤처진다는 위기론이었다. 유럽 또한 KF-21을 주목하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템페스트를 추진 중이지만 비용과 일정 문제로 진척이 더디다. 반면 한국은 훨씬 빠른 속도로 실용화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는 이렇게 평했다. 한국은 기술 도입국에서 기술 수출국으로 변신하고 있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세계 방산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촉매다. 이는 한국이 이제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적 반응은 한국 내 방산 관계자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한 축을 세우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특히 KAI는 KF-21 VTOL형을 통해 향후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시장까지 수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수직이 착륙 기능은 그 자체로 차별화 포인트이자 해상 운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기술 협력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기보다는 협력 파트너로 접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서방 진영 전체의 방산 생태계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KF-21의 수직 이착륙형이 나토의 전술체계에 통합될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되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군사 네트워크의 기술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변화다. 결국 국제사회는 한국의 성장을 경계하면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허세나 과장으로 주목받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묵묵히 기술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했다. KF-21 수직 이착륙 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보라마에라는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군사기술의 새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KF-21 수직 이착륙 기술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군사적 의미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기술 독립, 자주 국방,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의 상징이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 한 대를 수입하기 위해 미국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던 나라였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만든다. 그리고 그 기술을 수직으로 띄워올린다. 이보다 더 상징적인 변화는 없다. KF-21 VTOL형의 개발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전 속도와 기술 축적을 고려할 때 그 완성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한국은 이미 엔진 제어, 노즐 회전, 균형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끝냈다. 다음 단계는 실전 운용성 검증이다. 2026년 이후 예정된 추가 시제기 시험에서 수직 이착륙형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단순히 공군력 강화를 넘어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만약 한국이 수직 이착륙형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전시 상황에서 활주로가 파괴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는 곧 전쟁 억제력 강화로 이어진다. 단 한 대의 VTOL 전투기만으로도 도서 지역 방어가 가능해지는 순간 한국의 군사 전략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더 나아가 KF-21의 수직 이착륙 기술은 민간 분야에도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기술을 활용해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무인 수직 이착륙 드론 개발 등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전투기 개발에서 축적된 기술이 곧 민간 항공산업의 미래를 견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확장은 한국 이방산 강국을 넘어 항공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된다.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보고 있다. 과거의 조립국에서 창조국으로 단순한 생산자가 아닌 혁신의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KF-21이 있다. 지금 세계의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유럽과 중동의 주요국들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원하고 있다. 한국이 이제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한국의 기술력과 기동성 앞에서는 단숨에 전략 균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반응은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에 가깝다.
그러나 한국은 그것을 도발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정교한 기술 개발로 응답하고 있다. 그들의 방식은 소리 없이 강하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한국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KF-21의 수직이 착륙 기술은 그 답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하늘로 수직 상승하는 전투기처럼 한국의 기술력도 멈추지 않고 상승 중이다. 세계는 지금 그 비행 궤적을 지켜보고 있다. 언젠가 그 정점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 시작은 KF-21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역사적 평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 될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수직으로 오르는 전투기처럼 한국의 항공기술은 중력을 이겨내고 있다. 그 비행의 끝에는 자주 국방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독립이 기다리고 있다.